자, 기출문제 풀이 3주차 복습 괄호넣기 한번 보겠습니다. 3주차에는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까지 했죠. 근데 이제 괄호 문제는 전세권 지문도 2개가 있습니다. 그 전세권 지문 2개는 다음 주차에 이제 보고서 확인하면 됩니다.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여기까지 괄호넣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점유 매개 관계라고 돼 있죠. 뭐 생각하면 돼요? 임대차 관계. 자, 임대차 관계에서 직접 점유자가 누구죠? 임차인이죠. 간접 점유자가 임대인이죠. 그 다음에 직접 점유자인 임차인은 목적물을 나중에 반환해야 될 의무가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타주죠. 자기 물건이라면 반환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임차인 같은 직접 점유자는 언제나 타주, 직접 점유자는 언제나 타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2번은 197조 2항 조문이 있었죠. 선의 점유가 악의 점유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자, 선의가 악의로 전환되려면 그 선의 점유자가 소속 소유권 등 본권 소송에서 패소해야 돼요. 그럼 악의로 바뀌어. 근데 언제부터 악의로 바뀌느냐?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패소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가 아니라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 점유자로 바뀌게 됩니다. 3번 203조 1항 필요비 상환 청구이죠. 점유자는 목적물에 지출한 보존 필요비 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데 다만 과실을 수취한 선의 점유자는 필요비 중에서 통상의 필요비 청구 못하죠. 특별 필요비 상환은 청구할 수 있지만 통상의 필요비는 상환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암기하셔야 되죠. 자, 4번 소유권 중에서 상린관계 중에서 주의토지 통행권이 있죠. 자, 주의토지 통행권자는 주의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통로 개설할 수 있고 포장도 할 수 있으며 통행에 방해되는 물건을 철거까지 할 수 있죠. 자, 문제는 통행지 소유자가 통행권에 통행에 방해되는 담장을 설치한 경우 이때는 통행지 소유자가 철거 의무를 부담한다는 게 판례죠. 그냥 자연스럽게 방해되는 건 통행권자가 철거해야 되겠지만 통행지 소유자가 일부러 방해되는 담장을 설치했을 때는 이때는 통행지 소유자가 철거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자, 5번은 시효 취득 대상이 되는 것들. 자기 소유 부동산 된다 그랬어요. 토지 일부 점유 취득 시효 된다 그랬습니다. 공유 지분 된다 그랬고요. 국유재산 중 일반 재산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거 누구인지 이름을 알 수 없는 자 소유물 성명 불상자 이것도 된다 그랬습니다. 반면에 집합 건물 공용 부분 이런 거 안 된다 그랬고요. 5번 된다. 6번 부동산 점유 취득 시 완성으로 인한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권하고 꼭 구별해야 된다 그랬어요. 매수인의 자 갑을 매매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권 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 사실을 갑에게 통지만으로는 안 되고 플러스 갑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매수인의 이전등기 채권의 양도는 그 양도 사실 갑에게 통지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갑의 동의까지 있어야 돼요. 즉 양도가 제한돼요. 반면에 갑소유 땅을 을이 20년을 점유했다. 취득시효가 완성됐다. 그 완성자의 이전등기 청구권. 그거를 병에게 양도했을 때는 양도 사실 갑에게 통지만 하면 되고요. 플러스 갑의 동의는 필요가 없습니다. 구별해야 되죠. 그러면 6번 점유취시 완성이라는 이전등기 청구권이니까 원소유자 갑의 동의가 없어도 양도할 수 있다라고 해야죠. 매수인의 이전등기 청구권과는 달리 갑의 동의 없이도 양도할 수 있다. 7번 압류 또는 가압류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지만 부동산을 누군가 압류 가압류했다 해서 취득시효를 중단시키지는 않는다라는 게 판례고요. 최근에 연속해서 출제가 된 바가 있죠.
8번 부합과 관련된 건데 이거 정확하게 숙제하자 그랬어요. 매수인이 누구였어요? 건축업자. 제3자가 누구예요? 건축주. 건물 신축 도급 계약이라고 되어 있고요. 매도인이 누구예요? 건축 자재상이죠. 건축 자재상이 철근 시멘트를 외상으로 건축업자에게 팔았어요. 팔면서 소유권은 매도인 건축 자재상에게 유보시켜놨어요. 결과적으로 건축업자는 매도인 소유 철근 콘크리트를 가지고 건물을 완성했잖아. 그럼 매도인 소유의 철근 콘크리트가 건축주 건물에 부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매도인 건축 자재상이 건축주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다 그랬어요. 자, 두 가지죠.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가 있고 없다가 있습니다. 구별 어떻게 하죠? 매도인은 제3자가 선의 무과실이냐 알았거나 알 수 있었냐. 즉 건축 자재가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유보되어 있다는 사실을 건축주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와 전혀 모르는 경우로 나눠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죠. 선의 무과실이라면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잖아요. 이렇게 나눈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지문이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거 뭐 해야 돼요? 선의 무과실 이렇게 되겠죠. 선의 무과실의 제3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꼭 구별하자 그랬어요. 9번 공유물의 소수 지분권자가 무단으로 독점 점유하고 있다. 다른 소수 지분권자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독점 사용 금지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9번 없다. 인도 청구 안 됩니다. 10번 지상권. 자,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거. 갑소유 땅, 지상권자 을, 건물 소유. 그런데 을이 지상권을 담보로 돈 빌리면서 저당권 설정 또는 건물을 담보로 돈 빌리면서 저당권 설정. 이 상태에서 을이 갑에게 2년 이상 지료를 연체한 경우 갑, 지상권 소멸을 청구하되 저당권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이 통지가 저당권자에게 도달하면 즉시가 아니고 상당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지상권 소멸의 효력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즉시라고 출제가 된 적이 있었죠. 즉시가 아니고요. 통지한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지상권 효력의 소유권 소멸의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한 사람은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언제부터?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때부터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때부터 지료 지급 의무가 있다 그랬죠. 자, 일필토지 일부를 승역지로 할 수 있다 없다? 있지요. 일필토지 일부를 위해서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지만 일필토지 일부의 지역권을 설정할 수는 있죠. 13번 위기죠. 위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승역지 소유자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지역권자에게 하는 거죠. 승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자에게 위기함으로써 의무를 면할 수 있다. 그게 위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3주차에 한 거고요. 14번, 15번 이제 다음 주차에 할 건데요. 미리 간단히 두 개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14번 전세권의 존속기한을 약정하지 않으면 313조에 의해서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전세권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달이 경과함으로써 전세권이 소멸하도록 하고 있죠. 313조. 15번 건물전세권, 토지전세권 안 되고 건물전세권은 법정갱신이 가능하죠.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됐다.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신이니까 등기 없이도 갱신된 전세권을 제3자에게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15번 아주 중요합니다. 건물전세권의 법정갱신,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신 187조에 따라서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등기 없이도 갱신된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14번, 15번은 다음 주차에
전세권 보고 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조금 더 명료해집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계속 반복해서 강의를 들어줘. 요즘 유튜브에 보면요. 인강 들을 필요 전혀 없다라고 합격기를 올리신 분들이 간혹 있는데 그건 특수한 경우예요. 본인의 그런 특수한 경험을 함부로 이렇게 유튜브에 올려서 수험생분들로 하여금 혼란이 생기게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모르는 거 강의 들어야죠. 모르는 거 강의 듣고 책 보고 문제 풀고 하셔야죠. 정상적이고 정통적인 방법으로 공부를 하셔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반복해서 강의를 들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